자, 어제 5.18 기념식 얘기가요. 하루 종일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친아버지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다. 49분간 위로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 한 분이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이것이 인터넷에서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기념식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시작 4분 전에 민주의 문을 통해서 300여 미터를 걸어서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식장 좌측에 있는 유형봉안소 쪽에서 몰래 옆으로 들어간 것과는 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념문까지 양쪽으로 들어있던 참배객들 사이에서 문재인 사랑합니다 이런 외침이 계속 들렸고요. 기념사를 하는 동안에 무려 25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의 추모사를 읽을 때 문 대통령이 눈물을 훔쳤고 직접 따라가서 김 씨를 안아주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선 노래를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보수단체를 의식해서 주먹을 쥐고 운동권처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손을 위아래로 내린 채 흘러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들도 울컥했습니다. TV를 통해서 이것을 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심과 감동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 4명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얘기한 대목이 하이라이트였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잊혀졌던 많은 이들이 받았던 상처를 보듬은 시간이었다. 유가족이 아버지의 품 같았다고 인터뷰한 걸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사는 신동호 메시지 팀장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상 연설 비서관에 내정될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제 5.18 기념식의 하이라이트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국민들 앞에서 한번 못다한 진상규명 이번에 정부가 책임지고 다 하면 정말 진상규명만 되고 그래서 뭐 좋겠습니다. 저는 바쁘실게요. 하여튼 뭐 아드님은 어렵고 옳은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주 장한 아드님입니다. 바쁘십니다. 자, 아유. 이런 날이 올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보급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18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피 흘리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생각하니까 감동이 됐고. 세월호에 지금 그것이 못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5.18 때 이제 시수님이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피신을 시키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맨 먼저 오셨어요. 눈물이 나네요. 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날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직접 작곡했던 제가 같이 노래를 부른다면은 훨씬 더 진실성이 더 담길 것 같았어요.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 너들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말고 힘내라.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또다시 되풀이된다 하더라도 꼭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라. 빰빠밤빠밤빠밤 이게 제 입속에서 뭔가 자꾸 맴도는 그 곡조가 있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을 전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칭 님을 위한 문화예술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립을 해서요. 그 재단에다가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고 거기서 민주주의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노래만이 아닌 우리 모두 국민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어제 기념식 예를 들었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벌써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이제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얘기 또 5.18 기념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회자가 됐는데 역대 기념식과 비교해서 가장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게 뭐였을까요? 사실은 시간도 49분은 거의 1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걸 방송에 생중계도 해준 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볼 때 저런 행사는 통상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볼거리가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입장하는 모습도 달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도 달랐고 그다음에 중간에 연설 내용도 사실 단문 형태로라서 이렇게 듣기가 좀 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은 굉장히 강력했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손을 맞잡고 부르는 모습 그다음에 유족의 추모사 했는데 대통령이 쫓아가서 안아주는 모습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확실히 줬어요 사실은 또 지켜보는 맞는데 근데 결정적인 그 차이점은 작년하고 지금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와서 하고 짧게 하고 갔다라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인 작년 1년 전 5.18 행사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그 당시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부터도 쭉 헌법재판관 쭉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도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합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상에 합창단의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다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따라 부를 사람은 따라 부르고 안 부를 사람은 안 부르고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다들 손에 태극기를 또 쥐고 있었어요. 하나씩 조그만 걸. 그리고 그런데 모습이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에 태극기를 들고 가만히 이러고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고요. 재청하지 않았군요. 그 옆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계셨거든요. 국회의장은 노래를 불렀는데 약간 조심스럽게 부르는 상태였었고요. 그 옆에 여야 대표들이 쭉 있었는데 그 당시 야당 대표들은 아주 힘차게 여당 대표들은 입을 닫고 그냥 서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사진들이 꽤 그 당시에 돌았는데 굉장히 어색한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다 손을 맞잡고 흔들었죠. 다만 정우택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 노래를 제창하는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겠다라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사표현을 사실 했다고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기념식과 올해 있었던 기념식을 비교하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길이 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뭐 마음가짐 또 들어오는 입장하는 태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진실성이 느껴졌다라는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예, 이 추모 편지를 읽었던 유족을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껴안는 모습. 저것은 사실은 원래 예정돼 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문 대통령이 눈물을 훔치다가 아마 가만히 앉아 있기는 좀 그랬나 보죠. 예. 그 동작이 온 국민들의 예. 어떤 관심과 또 어찌 보면은 5.18 광주 민주항쟁의 그런 정신을 예.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대의 그런 걸작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4.3 민주항쟁을 했던 우리 그 유가족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라든가 예. 가서 그 37세의 딸 같은 또 유가족을 안아주는 대통령의 모습. 예. 어제는 온 국민이 모두 광주를 향했고 광주에서 그런 아픔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 예. 그런 감동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크게 이게 그러니까 저 모습 하나 가지고 나라가 달라졌다, 나라가 좋아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 이제 참석을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설문의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예. 그 사소한 차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좀 큰 차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특히 보수 정권 10년 동안의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형식적으로 치러졌던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합창 논란도 있었기도 하지만 일단 다분히 형식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유가족들도 별로 그렇게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리고 우리 행사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왔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대 참가자 그 숫자가 의미하듯이 그러니까 이번엔 뭔가 다를 거다라고 기대감을 사실은 가지고 이제 참석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기대감 이상으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런 장면들이 다 연출이 됐던 그런 상황이다.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 호남 분들이 이제 치유가 됐다, 상처가 치유가 됐다 이런 이제 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년과 달리 검색대만 통과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열린 경우가 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기념식은 역대 가장 긴 53분 동안 좀 이어졌습니다. 어제 이 행사장에서 사실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119 구급차가 지나가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 차량이 가다가 멈춰서서 옆으로 빠지고 응급차가 먼저 앞질러 가는 일이 있었어요. 참 저것도 많은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경호 차량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고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장면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장면이 어제 벌어진 거죠. 대통령 경호 차량은 원래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시속 80km 이상 속도로 계속 달려가야지만 그게 맞는 건데. 이게 새로운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가 예. 이제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어제 예. 전체적으로 보면 이 유족 중심의 즉 5.18 희생자 중심의 기념식이었다.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걸 행사를 해야 되니까 행사를 하는 것 같은 예. 일종의 형식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조됐는데 어제는 예. 뭐 굉장히 편안함과 진정성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느껴지면서 왜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눈물을 닦아주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 하는 그런 예.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었음에도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차량 이 통제도 그렇고 뭐 지금 응급 환자가 먼저 가게 하는 거 국민을 앞세우는 국민을 예. 우선하는 그런 자세는
뭐 계속해서 이 정부가 유지되는 한 계속 좀 지켜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인기를 끄는데 좋겠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에서 나오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장면에서 한 여성이 이제 연설을 하고 나왔을 때 예정이 없던 장면이죠. 가서 포옹을 해주고 그 분은 이렇게 진짜 아버지한테 안기듯이 하는 장면. 이런 것도 예정이 없는 거거든요. 즉 일정 부분 내면에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느끼기에 뭉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저 장면 사실 보면 저 경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호원 외에 이제 상층부는 조금 교체가 되거나 사람이 바뀌어 있겠죠. 보시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경호실, 대통령 경호실 자체는 전 정부 거 그대로 유지된 거 아닙니까? 그 실 자체는. 경호실 직원들. 똑같은 경호를 했던 경호실 직원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글쎄요. 이 수장 한 명이 바뀜으로써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는 게 아마 단적으로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국민을 대했는지가 평소에 이제 몸에 배어 있으니까 저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런 평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또 이제 뭐 화면에는 좀 없습니다만은 문 대통령이 그 5.18 유족이 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뭐 7,000원짜리인가요? 육회 비빔밥을 먹고 왔다라고 얘기가 이제 좀 실려 있는데 일부러 그 식당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아마 사전에 좀 설정돼 있는 그런 여기는 뭐 경호가 때문에 사전에 그 식당을 간다는 것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유가족이 이제 운영하는 식당이 생계를 위한 목적이죠. 근데 저런 모습들이 대통령의 평소에 그런 한 진정성이 녹아있는 한 땀 한 땀 녹아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더 감동을 준 것 같아요. 뭐 7,000원짜리 육회 비빔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갔다라는 이제 그 식당 대표 얘기가 좀 있었는데 통상 내려가면 또 유공자들 부르고 또 어디 뭐 좀 근사한 데서 이렇게 식사하고 뭐 이런 게 보통 대통령들의 일정이잖아요. 또 그렇게 안 하고 직접 저런 식당에 찾아간 거는 글쎄요, 뭐 저것도 누구 아이디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그 하셨던 모습들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해요. 지금 일정의 지난 9일 동안의 행보를 보면은 평소에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육회 비빔밥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집니다. 어쨌든 소탈한 행보 또 진정 어린 행보로 취임 초기 아주 높은 지지율 또 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희들도 뭐 비판할 거는 비판하겠지만 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칭찬 일색이다 보니까 조금 민망스럽기도 하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 전문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키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개헌 얘기가 어제 좀 잠깐 나왔어요. 자,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으려면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만 개헌하겠느냐? 다른 이제 정치 시스템이라든지 정치제도에 대한 개헌도 뒤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정치권이 술렁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개헌이 있을까요? 임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선거구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개헌이 같이 병행이 될까요? 지금까지 이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거의 공약사항을 이행해가는 그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미뤄짐작할 때 내년에 지방선거할 때 지금 국민투표 한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하는 것인데 여기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도 저항 정신, 로크의 저항 정신을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계약을 국가가 생명권과 재산권을 안 지킬 때 저항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삽입시킨 건데 이 5.18 정신도 여기에 이제 넣음으로 해서 국민들이 그러한 어떤 민주주의 어떤 이 정신을 새로운 어떤 헌법에는 꼭 담겠다 뭐 그런 의지를 하는 것인데 또 한 측면에서 봐서는 지금 5년의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개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뭐 이걸 계속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좀 확인을 해준 그런 차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아마 우리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에 많은 변화가 올 것 같다라는 예감이 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기념식에는 야당 인사들도 많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야당 대표들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지금 사실상 뭐 이제 비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만 원내대표가 노래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다른 분들은 다 노래를 좀 불렀고요.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가 앉았는데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니까 앞줄에 앉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맨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 대해서 박수를 여러 번 칠 때
한 번도 박수를 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노래는 불렀다고 하는데 이게 뭐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뭐 사실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정우택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 겸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재창을 하는 그 장면에서 혼자만 이렇게 입국 다물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 여기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함께 온 그 일행들이 입국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하고 완전히 이 데자뷰가 딱 되면서 지금 이제 약간 논란을 좀 많이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얘기는 사전에 뭐 어떤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보수 진영의 의견이 뭐 반영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 또 뭐 사전에 본인하고 좀 뭐 이렇게 그래도 좀 뭔가 얘기가 좀 있었더라면 했을 텐데 뭐 이런 그 바람을 좀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속 좁은 행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3년에 그 김무성 전 대표 시절에 김무성 전 대표가 이거는 절대 뭐 이 종북 뭐 북한 찬양가도 아니고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고 김무성 전 대표도 실제로 이 행사에 참석해서 본인 직접 그 당시 재창 안 할 때도 가서 합창할 때 함께 부르고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저거를 다시 또 저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이니까 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은 더 후퇴한 셈이 아니냐. 지금 이제 우리가 시기적으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산업화 민주화 시대 다 넘어서 그 너머로 좀 우리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너무 좀 옹졸한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정우택 원내대표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의 얘기를 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기념식에서도 어떤 노래는 재창을 할 건지 어떤 노래를 합창할 건지가 지금 국가적으로는 분명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5.18만 재창을 한다 하는 점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뭔가 이루어져야 되고 형평성. 저는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생에 대한 부분,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다당제 하에서도 여러 정당들이 적극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정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만남의 형식 같은 걸 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구상을요? 많은 분들 뵙고 감사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부족한 점들 돌아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일각 보수층 일각에서는 뭐 5.18에 또 북한군이 뭐 개입했느냐 이 여부를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간혹 이제 있으시기도 한데 어쨌든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뒤에 맨 뒷줄에 앉아 시민들 속에 앉아 있는데 뭐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까 뭐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그 줄에 앉아 있다. 그 논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박수를 안 쳤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제가 직접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제 기사에 따르면 박수를 안 쳤다는 거니까 무려 25번의 박수가 있는 동안 한 번도 안 쳤다라는 얘기가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괴로웠을까요? 글쎄 뭐 그렇게까지 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증을 받고 국회에서 지난 10일에 취임 선서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또 안철수 전 대표는 사실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유일하게 유승민 당시 이제 후보만 와서 축하를 하고 갔는데 나머지 주자들은 안 나타났죠. 뭐 그 맥락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할 때 시청자분들께서 놓치셨을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을 쓸 때 문재인 정권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할 때는 통상 누구누구 정부,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정부란 말을 붙여주거든요. 정부란 말은 약간 중립적인 의미도 있지만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다는 의미가 있는데 정권이라는 말하는 거는 그 권력을 쟁취했다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언론에서도 무슨 정권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아주 문제가 있는 정부가 아닌 다음에. 근데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표현을 쓴 걸 봐서는 본인이 여전히 아쉽다. 대선에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어제 저 자리에 참석하는 걸 가지고도 당내 일부에서는 참석에 대해서 반대를 꽤 했다는 얘기가 들려 나오거든요. 가봐야 의전서열도 현직 의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현직
뭐 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의전석에 밀려서 끝에 가서 일반석에 앉게 되는데 굳이 거기를 왜 가느냐. 그리고 예.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 될 텐데 왜 낙선한 후보가 거길 가냐라고 꽤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갔다라는 거는 다음번 대선 그리고 짧게는 국민의당의 다음번 당권에 대한 의지를 저렇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뭐 사실 뭐 정권이라는 우리 말 단어가 이게 어떤 뭐 정치 중립적인 단어긴 합니다만 우리가 통상 쓸 때는 통상 이미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군사 정권 내지는 독재 정권 약간 이제 부정적 의미로 쓰는 경향이 많다 보니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정부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한 그 맥락이 또 뭔가 있을 것이다. 뭐 흥미로운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떼양볕이 더 괴로웠을까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듣고 있는 것이 괴로웠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 제목을 뽑았던 언론도 좀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안철수 전 후보의 행보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민주국민지도부가 총출동해서 호남 민심 잡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사실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40명 전원 참석 방침을 이 김동철 원내대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1명만이 기념식장에 참석을 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건 약간 의외네요. 그렇죠?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의원들이 다들 바쁘셨나 보죠?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그 충격이 국민의당으로서는 그 안철수 후보의 패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그 5.18이라는 그런 거대한 역사의 줄기에 함께 동참하기가 되게 아마 좀 머쓱했다.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마 또 그러한 충격에서 당분간 그러한 벗어나기가 좀 어려운 심리적 그러한 동인을 좀 보여줬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기념식의 주인공은 유족들이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어제 기념식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국민의당 의원들이 거의 참석해도 빛이 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쁘실게요. 하여튼 뭐 아드님은 어렵고 옳은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주 장한 아드님입니다. 예. 바쁘십니다. 자, 아유. 이른 날이 얼마나 몰랐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겠습니다. 전남도청 보급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온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광주 영령들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성숙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월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된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저의 공약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으로 개성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로소 온 국민이 기억하고 배우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재창은 그동안 상처받은 광주 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피 흘리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 광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생각하니까 감동이 됐고. 세월호에 지금 못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마음이나 우리 마음이나 다 똑같아요. 5.18 때 이제 시숙님이 죽었다고 소문이 나서 피신을 시키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으로 맨 먼저 오셨어요. 눈물이 나네요. 나라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살다 보니까 이런 좋은 날도 있는데. 그 당시에 이걸 직접 작곡했던 제가 같이 노래를 부른다면은 훨씬 더 진실성이 더 담길 것 같았어요.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 너들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말고 힘내라.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또다시 되풀이된다 하더라도 꼭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켜라. 빰빠밤빠밤빰빰빰빠밤빠밤 이게 제 이 입속에서 뭔가 자꾸 맴도는 그 곡조가 있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을 전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가칭 님을 위한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립을 해서요. 그 재단에다가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고 거기서 민주주의는 그런데 굉장히 어색한 표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다 손을 맞잡고 흔들었죠. 다만 정우택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께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 노래를 제창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르지 않겠다라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사표현을 사실 했다고 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에 있었던 기념식과 올해 있었던 기념식을 비교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길이 또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길이 마음가짐 또 들어오는 입장하는 태도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지금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서도 진실성이 느껴졌다라는 여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추모 편지를 읽었던 유족을 찾아가서 직접 이렇게 껴안는 모습. 저것은 사실은 원래 예정돼 있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문 대통령이 눈물을 훔치다가 아마 가만히 앉아 있기는 좀 그랬나 보죠. 예. 그 동작이 온 국민들의 어떤 관심과 또 어찌 보면은 5.18 광주 민주항쟁의 그런 정신을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대의 그런 걸작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4.3 민주항쟁을 했던 우리 그 유가족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라든가 가서 그 37세의 딸 같은 또 유가족을 안아주는 대통령의 모습. 어제는 온 국민이 모두 광주를 향했고 광주에서 그런 아픔과 치유의 시간을 갖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게 그러니까 저 모습 하나 가지고 나라가 달라졌다, 나라가 좋아졌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에 이제 참석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설문의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 담겨 있느냐 안 담겨 있느냐 그 사소한 차이가 사실은 엄청나게 좀 큰 차이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까지 그러니까 특히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자, 어제 5.18 기념식 얘기가요. 하루 종일 어제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도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유족을 위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친아버지 같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다. 49분간 위로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 한 분의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 이것이 인터넷에서 크게 회자가 됐습니다. 기념식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 문 대통령은 이 시작 4분 전에 민주의 문을 통해서 300여 미터를 걸어서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식장 좌측에 있는 유형봉안소 쪽에서 몰래 옆으로 들어간 것과는 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념문까지 양쪽으로 들어있던 참배객들 사이에서 문재인 사랑합니다 이런 외침이 계속 들렸고요. 기념사를 하는 동안에 무려 25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의 추모사를 읽을 때 문 대통령이 눈물을 훔쳤고 직접 따라가서 김 씨를 안아주는 모습도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선 노래를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보수단체를 의식해서 주먹을 쥐고 운동권처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손을 위아래로 내린 채 흘러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들도 울컥했습니다. TV를 통해서 이것을 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진심과 감동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고요.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 4명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얘기한 대목이 하이라이트였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잊혀졌던 많은 이들이 받았던 상처를 보듬은 시간이었다. 유가족이 아버지의 품 같았다고 인터뷰한 걸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사는 신동호 메시지 팀장이 썼다고 하는데 사실상 연설 비서관에 이제 내정될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제 5.18 기념식의 하이라이트 모아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국민들 앞에서 한번 못다한 진상규명 이번에 정부가 책임지고 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정말 진상규명만 되고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노래만이 아닌 우리 모두 국민의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제 기념식 예를 들었습니다. 이상훈 기자. 네. 벌써 이제 어제 오전 10시에 이제 기념식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얘기 또 5.18 기념식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회자가 됐는데 역대 기념식과 비교해서 가장 이렇게 좀 차이 나는 게 뭐였을까요? 사실은 시간도 49분은 거의 1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걸 방송에 생중계도 해준 데가 꽤 있었습니다. 근데 볼 때 저런 행사는 통상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볼거리가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입장하는 모습도 달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는 모습도 달랐고 그다음에 중간에 연설 내용도 사실 단문 형태로라서 이렇게 듣기가 좀 편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내용은 굉장히 강력했는데 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임을 위한 행진곡도 손을 맞잡고 부르는 모습, 그다음에 유족의 추모사 했는데 대통령이 쫓아가서 안아주는 모습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좀 잘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확실히 줬어요, 사실은. 또 지켜보는 맞는데 근데 결정적인 그 차이점은 작년하고 지금 뭐 2013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와서 하고 짧게 하고 갔다라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직전인 작년 1년 전 5.18 행사 때는 어떻게 됐었냐면 제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그 당시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부터도 쭉 헌법재판관 쭉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도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가 합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상에 합창단의 노래를 불렀고요. 그리고 다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따라 부를 사람은 따라 부르고 안 부를 사람은 안 부르고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다들 손에 태극기를 또 쥐고 있었어요. 하나씩 조그만 걸. 그리고 그런데 모습에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에 태극기를 들고 가만히 이러고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노래를 듣고 있었고요. 재창하지 않았군요. 그 옆에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있었거든요. 계셨거든요. 국회의장은 노래를 불렀는데 약간 조심스럽게 부르는 상태였었고요. 그 옆에 여야 대표들이 쭉 있었는데 그 당시 야당 대표들은 아주 심차게 여당 대표들은 입을 닫고 그냥 서 있는 모습. 그래서 그 사진들이 꽤 그 당시